한글처럼 쉽게 배우는 훈민한자 강의 기초학습편 제28강 14번 무기와 관련자입니다. 먼저 상처창입니다. 도움이 그리면 창칼에 다치면 상처가 나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상처창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칼날이네 찍힌다는 뜻을 나타내는 점주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이 소전의 글자가 고든선분으로 그리고 그 모양을 변형하여 상처창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상처창은 칼날에 찍혀서 상처 난다는 뜻을 나타내어 이를 상처 또는 해친다는 뜻이며 부분 글자의 뜻으로 쓰입니다. 훈과 음은 상처창, 해칠창입니다. 다음은 주사릭입니다. 도움이 그림에는 줄이 달린 화살의 그림이 있습니다. 주사릭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이 주살 또는 표지를 덧댄 편말의 상형자로 이 소전의 글자가 고든선분으로 변형하여 해서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주사릭은 주살 또는 표지를 덧댄 편말의 상형자로 제목에 주살과 비슷한 먹줄을 퉁겨 표를 하므로 이를 주살, 편말 또 표한다는 뜻이며 부분 글자의 뜻으로 쓰입니다. 주살은 오니에 이렇게 줄을 메어서 쏘는 화살이라는 뜻이고, 또 오니는 이 화살의 이 부분이 오니가 있는 부분입니다. 화살의 머리에 시위를 끼워내도록 에어낸 부분이고, 동강을 만들어서 이 화살의 머리 바로 이곳에 붙입니다. 훈과 음은 주사릭입니다. 주사릭이 한자를 구성하는 부분 글자로 반드시 필에 쓰일 때 변형한 글자의 모양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상처창은 칼날인의 그 오른쪽 아래 점을 하나 찍어서 그 칼날에 다쳐서 상처가 난다는 뜻을 나타내어서 상처창의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다음은 주사릭입니다. 주사릭은 주살 또는 표지를 덧댄 편말의 상형자로 글자를 쓸 때는 가로 긋고 지게다리로 꿰고 오른점을 찍어서 나타냅니다. 그래서 훈과 음은 주살익입니다. 다음은 창과입니다. 도움이 그림에는 끝이 갈라진 창날이 창대에 박혀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창과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이 창날과 창대의 상형자이고, 해서에서는 소전의 글자가 고든선분으로 변형하여 창과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창과는 끝이 갈라진 창날이 창대에 박힌 것을 상형한 글자로 이를 창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간과가 있고, 간과는 방패간 창과이므로 방패와 창이라는 뜻이고, 방패는 방어용 무기이고 창은 공격용 무기이므로 무기라는 뜻입니다. 창을 들고 적군과 싸움으로 이 전쟁 또 무기라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의 뜻으로 쓰입니다. 훈과 음은 창과입니다. 창과가 한자를 구성하는 부분 글자로 무사무에 쓰일 때 변형한 글자의 모양입니다. 다음은 다섯째 천간무 무성할 무입니다. 도움이 그림에는 초목의 가지가 창대처럼 길게 자라난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다섯째 천간무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이 부분은 초목의 가지를 나타내고, 그리고 그 옆에 창과를 결합하여 무성할 무 다섯째 천간무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해서에서는 이 소전의 글자가 고든선분으로 그리고 그 모양을 변형하여 다섯째 천간무 무성할 무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다섯째 천간무는 초목의 가지가 창대처럼 길게 자라나니 초목이 이 무성하다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이며, 천간으로 쓰여 이를 다섯째 천간이라는 뜻이 되고, 보기로 무인이 있고 무인은 60갑자의 15째라는 뜻입니다. 훈과 음은 다섯째 천간 무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창과는 끝이 갈라진 창날이 창대에 꽂혀 있는 것을 상형한 글자이고, 훈과 음은 창과입니다. 이 글자와 비슷한 글자는 조금 전에 공부한 주사릭입니다. 주사릭은 여기에 삐침이 없고 바로 오른점을 찍습니다. 그래서 두 글자를 잘 구별해야 되겠고요. 또 이 다섯째 천간무는 이 부분은 초목의 가지가
창과 창대만큼 길게 자라나는 것을 나타내서 무성하다는 뜻인데, 이 글자가 천간으로 쓰여서 다섯째 천간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성할 무는 다시 초목의 가지가 무성하다는 뜻에서 글자의 머리에 풀초를 나타내고 그 밑에 무성할 무를 결합하여 무성할 무를 나타내는 글자를 새로 만들어서 무성할 무의 글자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1째 지지술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개의 그림이 있습니다. 11째 지지술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무성할 무의 글자의 몸 안에 땅을 가리키는 한이를 짧게 가로그어서 나타냈고, 해서에서는 이 소전의 글자가 고든 서문으로 또 해서의 독특한 모양으로 변형하여 11째 지지술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11째 지지술은 음력 9월이 되면 양기는 미약해지고 무성하게 자라던 초목이 성장을 마치고 양기는 땅으로 돌아가므로 이 멈춘다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이고, 지지로 쓰여 11째 지지, 또 11째 지지는 동물로는 개라는 뜻이며 보기로 경술이 있고, 경술은 60갑자의 47번째라는 뜻입니다. 훈과 음은 11째 지지술입니다. 다음은 수자리수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병사가 창을 들고 지키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수자리수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사람인의 창과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사람인이 변형한 모양을 글자의 왼쪽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창과를 결합하여 수자리수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수자리수는 사람이 창을 들고 지키는 사람에게 유리하고 적이 쳐들어오기에 불리하여 적을 제압할 수 있는 전략적 가치가 높은 곳이 이를 수자리, 막아낸다, 또 지킨다는 뜻이며 보기로 수루가 있고, 수루는 적을 망보는 큰 높은 망루라는 뜻입니다. 수자리는 오늘날 군사기지, 검문소, 또 경비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훈과 음은 수자리수입니다. 수자리수가 얼마기 몇 기에서 한자를 구성할 때 부분 글자로 변형하여 쓰이는 글자의 모양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11째 지지술은 무성할 무, 다섯째 천간 무에 한이를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음력 9월이 되면 양기는 미약해지고 무성하게 자라던 초목이 성장을 마치고 양기는 땅으로 들어간다는 뜻에서 멈춘다는 뜻이었는데, 이 글자가 지지로 쓰여서 11째 지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자리수입니다. 수자리수는 이 부분은 사람인이고 그 오른쪽에 창과를 결합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창을 들고 지키는 사람에게 유리하고 적이 쳐들어오기에 불리하여 전략적 가치가 있는 높은 곳이 수자리라는 뜻에서 수자리수입니다. 다음은 큰 도끼월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큰 도끼의 그림이 있습니다. 큰 도끼의 월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창궐에 창과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창궐을 글자의 왼쪽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창과를 결합하여 큰 도끼월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큰 도끼월은 창궐에 창과를 합하여 의식을 행할 때 위험을 보이기 위한 큰 도끼라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이고, 큰 도끼월의 고자입니다. 훈과 음은 큰 도끼월입니다. 다음은 병장기융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창과 방패를 들고 서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병장기융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갑옷갑의 창과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갑옷갑이 획줄임 변형한 모양을 글자의 왼쪽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창과를 결합하여 병장기융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병장기융은 적을 공격하는 무기인 창과 자기를 방어하는 무기인 갑옷을 합하여 병장기 또 전쟁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이며, 중국을 침노하는 이민족을 나타내어 이 서융 또는 융적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서융이 있고, 서융은 중국의 북서쪽에 살고 있는 이민족을 가리키는 뜻입니다.
훈과 음은 병장기 융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큰 도끼 월은 붙은 갈고리에 창과를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창궐에 창과를 결합하여 의식을 행할 때 쓰는 큰 도끼라는 뜻에서 큰 도끼 월입니다. 다음은 병장기 융입니다. 병장기 융은 갑옷갑에 창과를 결합하여 갑옷갑은 방어용 무기이고 그리고 창은 공격용 무기이므로 병장기 또는 전쟁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이고 또 중국을 침노하는 이민족을 나타내어 서융 또는 용적이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창수 칠수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8모직에 묶은 대나무 몽둥이를 들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창수 칠수는 소전에서는 이 부분은 몽둥이를 상징한 글자이고 그리고 손의 뜻을 나타내는 또우를 결합해서 창수의 글자 모양이 되었고 해서에서는 이 소전의 글자를 고든 선분으로 변형하여 창수 칠수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창수는 대나무로 만들어 날은 없이 8모직에 묶은 몽둥이를 손에 들고 사람을 멀리 내쫓으려고 이 친다 또 몽둥이라는 뜻이며 부분 글자의 뜻으로 쓰이고 창 대신 무기로 쓰는 일창 또 날없는 창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훈과 음은 창수 칠수입니다. 다음은 창모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장식이 달리고 자루가 긴 창의 그림이 있습니다. 창모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이 창날과 그리고 장식과 창대를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해서에서는 이 소전의 글자가 고든 선분으로 그리고 그 모양을 변형하여 창모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창모는 장식이 달리고 자루가 긴 창으로 병거에 세우는 창이라는 뜻을 나타내어 일창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모순이 있고 모순은 창모 방패순으로 서로 이치에 어긋난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이 줄여와 이 창모는 글자의 모양이 비슷하나 소전을 대비하여 보면 다른 글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훈과 음은 창모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창수 칠수는 날이 없고 8모직에 묶은 그 대나무 몽둥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에 오른손의 뜻을 나타내는 또우를 결합하여 그 몽둥이를 들고 친다는 뜻에서 칠수이고 또 날 없는 창이라는 뜻에서 창수입니다. 훈과 음은 창수 칠수입니다. 다음은 창모입니다. 창모는 창날과 그리고 장식과 창대가 달린 이런 창으로 병거에 꽂은 창이라는 뜻을 나타내어서 창모입니다.